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울 거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우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호 시그마라는 기호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하고 이거는 귀납법은 조금 증명하는 쪽 이런 거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부터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일단 등차 수열 하기 전에 일단 수열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게요. 수열. 수열이란 무엇이냐? 수열. 자, 수열은 일단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규칙이. 그냥 아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놓여진 수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1, 2, 3 이렇게 되면 규칙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 올 숫자를 알 수 있으면 이거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다음에 올 숫자들 알 수 있죠.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규칙 있게 가는 거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항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수열이 있으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2, 3, 4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해요. 항. 이런 걸 각자 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한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항이라고 합니다.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한다. 일반 항은 이게지는 수열 AN에서 n번째 나타나는 항이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쓴 거 자연수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여기 n번째 오는 거를 찾을 수 있죠. 여기 들어갈 걸 n번째 항이라고 한다. 그걸 일반 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 예를 들면 짝수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2, 4, 6, 8 땡땡땡 가는데 이게 첫째 항 A1이라고 하고 둘째 항을 A2, 셋째 항 이렇게 돼 있을 때 넷째 항 n번째 항을 이제는 일반 항이라고 하는데 이 A n번째 항을 뭐라고 쓸 수 있죠? 이걸 EN이라고 쓰면 되죠. EN. 그러면 여기다 EN이라고 한 거는 AN이 EN이라고 놓는다면 만능입니다. 여기 A2를 집어넣으면 얘가 똑같이 2가 되고 A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DNA 같은 정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어떤 n번째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죠. 이런 걸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고 n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일반항.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일반항 만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AN을 n분의 1로 하자. 그러면 일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10번째 항이면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n에 대한 식으로.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을 지금 배울 거예요. 처음 배우는 등차 수열. 오늘 배울 게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은 수열이 있는데 수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게 등차 수열이죠. 간격이 일정한 겁니다. 2, 4, 6, 8 이렇게 나간 것처럼 간격이 2로서 일정하죠. 이렇게. 간격이 2로서 일정하죠.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1, 4로 갖다 쳐. 1, 4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칸 움직이니까 7 이런 식으로 10, 13 이렇게 가는 거를 등차 수열이라 합니다. 이 간격이 일정하죠.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간격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는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3이 여기서는 공차가 되겠죠. 이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3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수. 그리고 공차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 n번째 항에서 뭐 n-1번째 항을 빼면 항상 d가 나오죠. 아니 뭐 A3에서 A2를 빼도 d가 나오죠. 항상 일정한 걸 공차로 한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는데 등차 수열은 이걸 알고 보면 함수하고도 비슷해요. 함수하고 우리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이 fn을 뭐 3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게 직선의 방식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만 넣어야 돼요. 이게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이렇게 1, 2, 3.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애들이 나오죠. 2를 집어넣으면 이제는 여기가 첫 번째 항이 여기 4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7이 나오죠. 7. 3씩 더해지죠. 3을 대입하면 얘가 1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이제는 fn이라고 한다. 그렇죠? 여기 x를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대응되는 거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 등차 수열 그리고 이 앞에 3 있죠. 3. 이 3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공차에 해당합니다. 3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여기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3칸 움직이죠.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나중에 공차가 돼요. 한 칸 움직일 때 3칸 올라가는 공차가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나올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여기 나옵니다.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일반항은
첫 장에서 첫 장 더하기 n-1t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이런 수열이라고 합시다. 1, 4, 아까처럼 3씩 늘어나는 수열, 7, 10 이런 수열인데,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첫째 항을 먼저 쓰세요. 첫째 항 이렇게. 그리고 n-1 쓰고요. 그 다음에 d를 써세요. d는 공차 3이죠. 3. 그럼 3을 여기다 쓰면 이걸 전개했을 때 3n 얘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항이 이런 거에 일반항은 뭐가 된다? an은 3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첫째 항 플러스 n-1t. 자 그러면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옵니다.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와요. 대입해봐요. 3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이 나와요. 그 일반항이 만능이 되는 거죠. 얘를 보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이 왜 a 플러스 n-1t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일반항 하는 거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일치합니다. 1,4,70으로 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1,4,70으로 간다는 거는 1,2를 지난다는 거고, 얘는 2,4를 지나고 3,7을 지나고 3일 때 4,10을 지나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여기서 1분의 여기 3이잖아요. 기울기가 3이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되죠. 이렇게 2 대입하면 4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도 일치합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 다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첫째 항이 있고 만드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이렇게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가다가 a n번째 항이 있겠죠. 얘를 우리 이 a n번째가 뭐냐, 요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a2는 여기서 d가 들어있죠. d. 이 a2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a2가 되죠. 그죠? a2는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돼요. 맞죠? d가 3이잖아. d가 3이니까 이 4라는 거는 1 더하기 3이 4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 a2가 나왔죠. 그럼 a3은 여기다가 또 d를 또 더하죠. 이렇게. 그럼 a3이 되죠. 그럼 a3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1 플러스 2d. 그럼 a4는 여기다 또 d를 또 더하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a n번째가 되면 얘가 이제 d가 계속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d가 계속 더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d가 몇 개 나오냐면 계속 더해집니다. 요 d. d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개수가 n-1개의 d가 나오죠. 이렇게. 만약 여기 봐봐. 세 칸이면 얘가 d가 3개 나오잖아요. 항은 4개면. 그래서 이 an을 이렇게 쓸 수 있죠. a1 더하기, 이게 d가 몇 개 있다? n-1개 있다. 이렇게. 그러면 an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하냐? 여기 10을 구하고 싶을 때는 첫째 항 1에다가, 그죠? 이게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 그러면 3d. 3 곱하기 d. d는 3이니까 여기다 3을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항의 이 d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1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기울기. 공차가 d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식이 이거지만 실전에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구해요. 일단 딱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3n을 질러 놓습니다. an. 왜? 공차가 3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네 번째 항을 집어넣든 어떤 거 아무나 집어넣어요. 첫 번째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3n-. 이렇게 해도 돼요.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까지 유도를 했고요. 항상 일정한 거를 등차수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등차수열이구나. 그래서 다음 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 d를 더한다. a 10번째 항은 a 9번째 항에다 d를 더하면 이게 이제는 그게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이거예요. 자, 일반항 구하는 거 해볼게요. 자, 일반항 구하는 문제들 보겠습니다. 먼저 2, 6, 10, 14 이렇게 나왔죠. 그럼 첫째 항이 2입니다. 그리고 공식에 의하면 첫째 항을 쓰고 그 다음에 n-1 d를 쓰래요. d가 뭐예요? 요만큼 4 늘어났죠. 4. 그래서 공식을 전개하면 4n 마이너스 4에다가 이렇게, 이게 바로 an이 되는 거예요. an은 그러면 4n-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시간을 빨리 하고 싶으면 얘가 4칸씩 움직이니까 4n을 써놓고,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1,2가 된다. 그럼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거는 이 공차를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5까지는 이 움직인 게 D가 2분의 1만큼 움직이죠. 2분의 1. 그죠? 그래서 D가 2분의 1이고 A1이 마이너스 3이니까 공식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7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 공차만 알면 끝난다고 그랬죠. AN은 공차가 2분의 1 n이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n 쓰고 내가 첫 번째 항을 대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2분의 6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2분의 1, 2분의 6이 나오려면 요걸 2분의 7로 해줘야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늘어나는 거는 줄어드는 것도 해볼게요. 여기는 자 공차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 공차가 보이잖아요?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요? 8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차가 이렇게. 그럼 공차가 8이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하냐? AN은 자 첫째 항 플러스 n-1t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8n 플러스 3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AN은 그냥 질러 마이너스 8이 공차니까 마이너스 8n을 먼저 써놓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항을 넣었을 때 2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30이 들어가야지 이게 되죠. 두 번째 항을 넣어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을 넣었을 때 얘가 14가 되게끔 2를 대입하면 14가 나오는지 검사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일반항 8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푸는 시간은 드릴 테니까 요거 풀고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다 풀고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등차 수열 일반항에서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 이름을 보이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셔. 그럼 이런 문제는 뭐 보이고 그런 거는 이게 그냥 등차 수열이에요. 1차식으로 돼 있으면 등차 수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등차 수열을 보일 때는 D를 구할 때 AN 플러스 1에서 AN을 한다는 거는 AN이 이거니까 AN 플러스 1은 요거를 한 칸씩 더 키우면 돼. 2N 플러스 1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A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얘가 9가 되죠. 이렇게. 그 AN은 2N 플러스 7이에요. 그럼 빼보면 이 공차라는 식이 나오는데 공차가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증명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공차 2가 나온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9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거 증명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은 1 집어넣은 거니까 9가 되고요. D는 여기서 2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은 여기 1 집어넣으면 7이고요. D는 5예요. 그냥 요거가 이제 공차가 됩니다. 첫째 항은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공차는 3이에요. 이렇게 공차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이 앞에 기울기가 공차가 됩니다. 기울기가 공차가 됩니다. 이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왔죠? 이렇게 앞에 D 이게 공차가 된다. 두 항이 주어진 등차 수열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식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 항이 3이라는 식이 나오면 우리가 둘째 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항 플러스 D 1D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6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거잖아.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이용한 거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연립을 하라는 겁니다. 둘째 항이 3이라니까 요거에다 3이라고 넣고요. 자, 그 다음 일곱째 항이 13이니까 여기다 13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 두 식을 연립하면 빼면 돼요. 빼면 5D가 되죠. 5D. 그게 10이 되고 그럼 D는 2가 됩니다. 그래서 D가 2니까 이 D를 2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첫째 항이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자, 첫째 항과 D가 나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일반항은 15번째 항을 구하기 전에 일반항도 구해볼게요. 15번째 구해볼게요. 15번째 구하려면 A15는 첫째 항 플러스 14D가 되거든요. 14D. 첫째 항은 1로 나와 있고 14 곱하기 D는 2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4 곱하기 하면 28, 29가 얘가 15번째 항이고요. 일반항을 구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은 자 공차가 2니까 그냥 2n 이렇게 해놓고 2n 그 다음 첫째 항 1이 나와야 돼. 1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나온 거야. AN이 그럼 15번째 항이면 여기다 15를 대입하면 29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A 세 번째 항이 일곱 번째 항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세 번째 항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플러스 자 2D는 마이너스 10이다. 첫째 항 A1은 생략하면 첫째 항이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A 플러스 6D
6D 7항이니까 걔가 10이다. 그럼 빼요. 여기 밑에서 빼. 그럼 4D는 10 빼기 10이니까 20이 되죠. 그럼 D는 5가 나옵니다. D가 5가 나오면 여기다 대입해서 5가 나오니까 5 되면 12, A는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자, 이렇게. 그래서 38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38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38은 A38은 첫째 항 플러스 37D가 되겠죠? 그럼 첫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20이고요. 37 곱하기 여기 5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37 곱하기 5 해주면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7, 35에다가 5, 35, 185인가? 그럼 185 나오고 거기다 20까지 하면 마이너스 165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항을 구해보는 거예요. 일반항은 그냥 식 이용해서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일반항은 얘는 D가 오니까 AN은 일단 5N을 질러놓고요. 5N 5D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 나와야 돼요.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나옵니다. 그래 놓고서 38항이니까 A38은 여기다가 5 곱하기 38 마이너스 2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죠? 5 곱하기 38 마이너스 25. 그래서 38 곱하기 5 한 후에 맞죠? 40하고 190 한 다음에 거기서 25를 빼도 똑같이 165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65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얘는 A 플러스 6D 23 A 플러스 22D가 71 이렇게. 자, 그래서 요 37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는데 여기가 7번째 항이죠. 여기 23번째 항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37번째 항을 구하라. 만약에 간격이 일정하다면 그냥 툭툭 쳐도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저게 일정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4번은 조건이 주어진 등차 수열 해볼게요. 조건이 주어진 등차 수열. 그러면 얘를 연립하라는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A5가 이거고 이거다. 그럼 이제 A5를 어떻게 표현하냐? A5는 우리가 A 플러스 4D라고 표현할 수 있고 걔가 4A3이다. 세 번째 항. 그럼 A3은 우리가 A 플러스 2D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A3을 A 플러스 2D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연립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4A니까 이쪽을 넘기면 3A고요. 이쪽은 8이니까 4D 이렇게. 얘가 0이다. 이런 식 하나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요 식은 A2는 A 플러스 D고요. 그 다음 A4는 A 플러스 3D죠. 이렇게. 그럼 요거 갖고서 계산하면 2A 플러스 4D는 4가 됩니다. 연립하면 요 계산하면 여기서 빼줘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4면 D도 구할 수 있죠. A가 여기도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8이니까 D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요거 알면 A6의 값을 알 수 있죠. A6은 A 플러스 5D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5D. A가 이제 마이너스 4고 여기 나온 거 마이너스 4. 자, D는 3이니까 5, 3, 15. 그래서 15에서 4 빼면 여기 A6의 값은 11이 되겠죠. 11.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뭐 해볼게요. 그거 관련된 식을 세워서. 자, 이런 것도 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식을. 자, 그 A7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플러스 6D는 A2는 A 플러스 D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근데 얘는 A8은 A 플러스 7D죠. 그 다음 요거는 A3는 A 플러스 2D죠. 이렇게 해서 빼면 돼요. 그리고 결국 이게 8에서 3 빼면 5칸이니까 5D가 나옵니다. 무조건 5D. 그냥 그럼 바로 5D가 20이라고 해도 돼요. 5D 20 맞잖아. 간격 일정하니까. 자, 요 차이가 5D 5칸 차이니까 5D가 됩니다. 5D가 20이면 D가 4가 나오고요. D가 4가 나오면 이거 대입해서 A 값도 구할 수 있고 A15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첫째 항 플러스 14D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대입해서 여기 이런 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식을 그거에 맞게 비례식 같은 거 세우고 하면 되고 얘가 이제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5번째 항하고 7항이 4라는 뜻이겠고 7항이라는 건 A 플러스 7이니까 6D가 4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5항과 11항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A 플러스 4D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10D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같은 숫자는 아니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다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해 보세요. 됐죠? 그다음 유형 5번은 얘도 마찬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항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 20이니까 A가 22. A라고 써도 되고 A1이라고 써도 되고요. 공차가 3.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거. 그럼 일단은 이거에 일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20, 이거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잖아. A2는 3을 더해서 마이너스 18, 점점 커지고 있죠. A3은 그러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일일이 찾으려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 일반항 세운 AN은, 일반항은 그냥 빨리 합시다. 공차 3N.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나와요. AN. 자, 일반항이 그러면, 자, 언제 양수가 되냐, 뭐를 대입해야지 0보다 크냐, 이걸 부등식으로 풀면 n의 값이 3분의 25가 나온단 말이에요. 3분의 25. 근데 n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9가 되겠죠. 9. 38 있어 3, 9, 17. 9부터 이제 답이 된다. 그럼 9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얘는 첫째 항이 107.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일반항이, 자, 구하면 마이너스 6n, 그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자, 1 집어넣으면 107이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107. 맞죠? 1 집어넣으면 107이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가 113일 거예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얘가 107이 나오죠. 그럼 이 일반항이 음수가 된다. 마이너스 6n 플러스 113이 0보다 작은 게 n이 몇 번째냐. n은 당연히 정수가 돼야 되겠죠.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이걸 부등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첫 장이요. 공차가 3분의 2인 거니까 그거에 맞게 세우면 된다. 일반항을 세워보면 AN은 공차가 3분의 2고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빼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12, 3분의 13 이렇게. 그럼 일반항이 1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이게 일반항이 3분의 2n 마이너스 3분의 17이면 1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5가 돼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이 그러면 30보다 커지는 거는 몇 번째 항부터인가? 이걸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서 2n 은 얘가 이제 107이 되겠죠. 107 90이니까 그럼 n은 대략 이게 50 52 36 53.5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n이 54번째 항부터 답이 되는 거죠. 54번째가 답이 되겠죠. 몇 번째 항인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유형 6번은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등차 수열을 만들어 보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을 해보자. 자, 그럼 뭔 뜻이냐? 이 마이너스 6, 14 사이에 이게 두 개, 여기서 두 수 사이에 세 개를 넣는데요. 이렇게 숫자 3개. 숫자 3개를 여기에 탕탕탕 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물론 간격을 좀 생각하면 돼. 얘가 2번, 3번, 4번이죠. 마이너스 6에서 14까지 갈 때 D가 몇 번 움직였는지 보세요. 이렇게 4D가 움직였어요. 4D. 그래서 이 차이 14에서 6 차이 그럼 얼마입니까? 20이죠. 20. 20이 4D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D가 5입니다. 그럼 D가 5니까 차례대로 쓰면 5를 더한 걸 쓰는 거예요. 여기다 5를 더해. 그럼 마이너스 1. 5를 더해 6. 5를 더해 4. 5를 더해 9. 그럼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복잡한 거. 이 두 수 사이에 숫자를 3개 쓰래요.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2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죠? 점점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여기에 숫자가 몇 개 들어가냐? 3개가 들어간대요. 3개인가? 몇 개 들어가라고 했죠? 4개의 수를 넣어라. 4개의 수. 숫자 4개를 넣습니다. 4개. 이렇게. 숫자 4개를 넣고 뭐 맞히라는 거냐? 그냥 나열해보라는 거 맞히라는 거군요. 4개의 수를 넣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5D죠. 5D. 5D가 계산됩니다. 5D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요. 그죠? 5D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2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맞죠? 여기서 뒤쪽에서 앞에 걸 빼줘야 되니까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얘가 3분의 얘가 이게 계산해 줄 수 있죠. 마이너스 22 더하기 11을 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계산한 게 OD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러면 D는 또 다시 5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D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씩 더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면 얘 첫 번째 여기 나온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4,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6,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8,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0, 그 다음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럼 딱 등차 수열 되죠?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채워 나가면 되는 거가 되겠죠.